대표님. 네. 국민의힘 경선판이 요동을 친다고 할까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차출론, 대망론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경선 포기를 한 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유를 돌린 거죠. 근본적인 거는 지지율 하락이라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전체 국민의힘 경선 구도로 볼 때는 중도 확장 가능성 높은 주자들이 포기를 하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6월 3일이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논란만 하다가 대선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두 분 다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경선에 참여를 해야 경선도 좀 흥행, 이른바 손님을 좀 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잔치상에는 갈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회도 있고 김치도 좀 있고 고사리 같은 시금치 같은 나물도 좀 있고 해야지 이게 여럿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게 접시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같은 종류만 자꾸 올라오니까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한 반대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좀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도 좀 나와서 좀 머리가 터지도록 좀 경선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국민의힘이 비전 대결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 가능성, 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감정 싸움으로만 흘러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그게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그 아래로 좀 떨어진 사람들이 이철우 그렇습니다.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양자 전 의원 그렇죠. 양양자 전 의원은 왜 갑자기 나섰습니까? 뭐 여성도 한 분 필요하다 해서 양념 이시할까 해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민주당에 과거에 문재인 때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러다가 개혁신당 가서 이준석한테 소박을 맞았죠. 그래서 오갈 데 없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 선언했는데 유의미한 표를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내일 그래 14, 15일 후보 등록을 마칩니다마는 이제 4강도 22일 날 정해지고 그러고 나서 29일 날 2강이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합종 연행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거 갖고도 우선 좀 갈라지잖아요. 지금 뭐 유승민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지금 가장 1등이 김문수. 찬탄. 그렇죠. 찬탄은 한동훈, 안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탄. 반탄은 이제 다 대부분 많죠. 김문수, 뭐 홍준표, 나경원, 뭐 유정복, 이철우 뭐 이런 있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나경원, 김나 연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저 나경원 의원이 그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로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대통령 관저에까지 가서 나경원 의원이 몇 번 대통령을 또 만난 적도 있고 그 윤심이 좀 들어갔다는 설이 많죠. 이번에 출마 선언한데 그래서 며칠 전에는 중앙대에 가서 햄버거 회동도 김문수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이 같이 뭐 손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윤심을 좀 업은 거 아니냐. 또 성향도 좀 비슷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좀 어느 정도 이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둘이 합종 연행할 손을 잡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 1위인 김문수 후보 쪽 지지표를 좀 어떻게 업어보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나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강에 어떤 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김문수 전 장관이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같고, 2, 3위 싸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상승세인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을 좀 누르는 분위기여서 결국 1위 싸움은 김문수, 한동훈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겠냐. 1, 2위 싸움이. 서로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이 좀 갈린 점도 있고 뭐 2위 1등은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확고하게 1등이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경선이 진행되면서 그건 모릅니다. 모르죠. 그냥 또 치고 나오면은 금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위 싸움을 곧 이제 한동훈하고 홍준표 시장 이 2위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싸움이 1등까지 끌어내릴 가능성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3파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만둔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이쪽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표가 이제 오갈 데가 없는데 그 표가 만약에 가면은 한동훈하고 안철수로 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죠. 물론 뭐 대권 주자한테 골고루 간다는 설도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탄핵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진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4위 싸움에서 나경원과 안철수 두 의원의 4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4위에서 낙마를 하면은 결국 안철수 지지세도 한동훈한테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찬성을 했고 여러 가지 또 수도권이라는 그런 여러 지역적 특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한동훈이 합종연행을 한다면은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쪽을 전부 포괄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양자 경선으로 갔다 간다면은 김문수와 한동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랑 좀 나눠 먹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또 TK 같은 TK 또 연고고. 그래서 물론 뭐 홍준표 시장의 고향은 뭐 PK이긴 하지만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시장까지 했으니까 둘이 탄핵 반대는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 물론 뭐 나경원 의원 표가 뭐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문수, 홍준표가 좀 나눠 먹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결선까지 가면은 그게 또 합쳐지긴 할 거예요.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김나연대. 김나연대는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에는 김기현하고 나경원. 나경원은 늘 들러린가요? 뭐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까? 그런 역할만 하려고 그러나? 출마를 참 많이 하셨죠. 서울시장부터 당 대표부터 하여튼 시장이 열리면 다 갔어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지금 4등 싸움하는 안철수하고 나경원 출마할 기회만 있으면 다 합니다. 나중에 아마 뭔가 좀 파터하고 또 합종연행할 가능성이 안철수, 나경원은 많다고 봐야죠.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어차피 대선이 끝난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당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선에 이기든 지든. 그렇죠. 거기서 당권을 잡은 사람이 2년 임기면은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총선 공천권까지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김나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분들은 뭐 대선에는 별 관심 없고 대선 끝났는데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정말 오매불망하는 네. 당권을 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은 아무래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권의 뜻이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철우 대구 경북도지사나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 한 거죠. 거기 홍보하기 위해서 예. 나온 그렇죠. 거죠, 사실상. 예. 자기 체급을 높인 거죠. 이왕 떨어지는 거 어디 뭐 지방대학 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하버드 대학 떨어졌다면은 그렇죠. 그래도 더 좀 몫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권의 뜻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사람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많다고 봐야죠. 원래 4강, 오세훈까지 4강 했는데 오세훈이 빠져나가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삼 3자 택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경선이라는 것은 또 경선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다 보니까 증문즉답 또 순발력 이런 면에서는 조금 밀리는 소리도 있었고 전에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는 소문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 지켜본 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좀 저평가된 분 중에 하나예요. 예, 맞아요. 옛날에 경기지사 할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했죠. 뭐 무한 돌봄이라든지 그때 삼성 그 평택 공장 유치도 그 반도체도 했어요. 판교 첨단 판교도 하고 예. 이것저것 일을 굉장히 이재명에 많이 비하면은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한다 해가지고 저수지 만든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뭐 자기 샴푸나 사고 제사 지내고 이재명은 돈 떼먹는 것만 했는데 김문수 지사는 굉장히 잘해서 경기지사 할 때 제가 이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권 후보였어요. 자기가 대권 나간다고. 나 저렇게 똑똑한 분이 있나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맛이 갔냐. 119 소방서하고 통화할 때 너 누구야 뭐 이러면서 약간 갑질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소방대원이 자기 관등성명을 대는 게 원칙은 원칙인데 김문수 지사로서는 좀 억울한 점은 있죠. 너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 지사야. 나 지사야 뭐 이랬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 부분만 알려진 거예요. 또 이분이 김문수 장관이 또 저평가된 게 경기지사를 하고 바로 국회의원 서울로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기도나 고향 대구로 내려갔어요. 수성구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분이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구 공고 동창회를 갔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고 큰 절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JP가 계셨는데 독재자한테 저렇게 엉덩이 치켜들고 절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좀 맛이 갔습니다. 또 탄핵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 또 좀 강경 발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시대 뭐 이런 인물처럼 됐는데 특히 유튜브 하면서 좀 극우적인 과경 발언하고 나타냈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청렴하고 재산도 어떻게 보면 봉천동 24평 아파트 그걸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노동도 많이 하고 7년간 노동운동했죠.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고집센 할아버지 이미지, 외골수 할아버지 이미지. 본인이 또 좀 살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깐깐해 보이는 거죠. 이게 아마 누가 참모가 앞으로 하면은 이걸 좀 부드럽게 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14, 1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 후보들 간의 뭐 토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다크호스가 떠오를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